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한꺼번에 오르는데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최고 6%까지 높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 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 원, 시가 50억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미만은 100% 감면이고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은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2020년 7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무거운 금요일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불쌍하고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안쓰럽고 오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그러한데요. 오늘은 정말 화제의 책이죠.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이몽택 작가와 함께 여러 가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모시고 설 특집을 했던 때가 작년 1월이에요. 그때도 사실 90년생이 온다가 사랑을 받을 때였지만 그때와 지금은 작가님이 서 계신 위치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우시죠? 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이 책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추천을 했으니 온 국민의 필독서가 된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작년 말에 둘째가 태어나서요. 지금 열심히 아내와 함께 육아에 집중하고 있고. 그때는 육아휴직 중이었잖아요. 네,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그리고 끝나고 회사로 여의치가 않아서 네. 돌아가지 않았더니 둘째가 태어나서 자동스럽게 육아휴직 연장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출산 시대의 해법은 아빠를 육아휴직을 보내면 되는군요. 네,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에게는 참 워너비 중에 한 분이신 게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이 쓰고 싶은 책을 쓰셨고 그 책이 또 잘 돼서 회사도 때려치는 그런 용기. 네, 지금 현재 구직 중입니다. 구직 그래서 중입니까? 다음 책 쓰고, 네, 다시, 네, 회사 생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직장은 안 다니고 계시지만 강의를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프로 강의러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가보고 싶은 곳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한 번쯤은 다 가봤고요. 네, 그 외에는 사실은 요즘에 다음 책 쓰느라 강의를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아기가 이제 아직 신생하다 보니까, 네, 열심히 즐겁게, 네,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육아를 하면서 또 두 번째 책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90년생이 온다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회서적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가 소위 꼰대라 부르는 선배들이 후배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 보는 약간의 교과서가 됐어요. 원래 그런 의도로 쓰신 책 맞아요? 전혀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제가 80년대생이다 보니까 그 후배 세대를 좀 이해해보고자 이래저래 찾아본 게 있었는데, 그걸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조직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 봐주시고 있고요. 네. 출판사에서 꼭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제목만 보면은 사실 오해를 하기 딱 좋은 책이다 보니까 꼭 한번 사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꼭 출판사에서 강력하게. 많이 파셨잖아요. 출판사 너무하시네. 출판사분들 이렇게 욕심이 많이 파셨는데 저 욕심이기도 그렇군요. 정말 전 국민의 필독서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사실 이 책을 많은 기업인들이 되게 많이 읽고 작가님을 강의에 모시죠? 기업인들이 많습니까? 보통? 공직자들이 많습니까? 기업인이 한 6 정도면 네. 공직사회가 4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세요? 이제 대표님들 이하 최고 경영층 혹은 이제 중간 관리자층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 관리자층이면 우리 아니에요? 저하고 이제 맞습니다. 작가님하고 동년배인데.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 해줘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도 회사를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저도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네, 거 항상 저도 중간 말씀드리고요. 관리자예요. 네. 저는 이제 꼰대가 읽는 책이라고 알려졌지만 나이가 많거나 이제 선배들이 무조건 꼰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세대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세상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면에 있어서 빨리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서로 이제 상호 이해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자 이런 얘기를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가 초점이다. 네, 맞습니다.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고 내가 나이가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되는 시대 속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 관리자라고 이제 본인의 위치를 명명하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도요. 위에 선배들한 눈치 보고 밑에 후배들 눈치 보는 세대예요. 우리 후배들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진짜 눈치 많이 보거든요. 지금 80년대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90년대생들도 이제 30대가 넘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분들도 이제 중간 관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낀 세대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70년대생 여러분들도 낀 세대, 60년대생들 여러분도 낀 세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책을 보고 작가님을 강연에 부르는 건 이 90년생 이후라 불리는 이 90년대생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이제 이들이 말한 대로 20대, 30대가 되면서 이들 간의 이 조직 내에서의 갈등, 요즘은 조직 내에서 갈등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약간은 그분들보다 빨리 본 사람 중에 한 명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90년대생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거 아니고 특이하다는 생각. 다르다. 네, 언어 생활부터 시작했고, 보면 뭐 줄임말이나 이런 게 많이 쓰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적폐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고, 잘 생각해보면 굳이 그들의 말이 틀리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분명히 이제 조율할 부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을 이젠 관찰해보자. 네, 관찰하고 이젠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냥 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소위 말하는 개꼰대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젠 빠따로 이젠 계도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전엔 굉장히 그런 게 이제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안 먹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작가님이 먼저 바뀐 시대를 읽으신 거네요. 이제는 이런 꼰대의 마인드로 내가 살아나가면 안 되겠다 싶었고, 그러기 위해 그들을 관찰했고, 나만 살아남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남아야겠다 싶어서 책을 쓰신 거네요. 사실 그런 엄청난 그 호의적인 것 때문에 쓴 건 아니었죠? 네, 사실 크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쓴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사실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런 계통의 책들이 많은 분들에게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랑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냥 저 스스로 보려고 이제 약간 그래서 논문 같은 느낌을 보신 분들이 느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사실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냥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와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대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랑 뭐가 달라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 그렇죠. 하나하나 알아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가님 저는 80년대 초반생인데 저희나 70년대 초반생이나 그렇게 문화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80년대 초반생하고 90년대 초반생하고는 큰 차이가 저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나가야 하다 보니까 그냥 다시 이제 인간 대 인간 갈등을 넘어서서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을 모시고 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먼저 우리 세대 갈등 하잖아요. 이 말이 맞습니까? 전 사실은 세대 갈등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가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대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고 뭐 언제 벽화부터 있었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건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당연스럽게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요즘에 그런 갈등이 심해졌느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동의할 수 없다. 네. 단지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하. 젊은 세대가 좀 더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요즘에 뭐 주 52시간 근로제 말 등등 뭐 연차 이런 등등이 굉장히 기존에 있었는데 그대로 못 썼거든요. 예를 들면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거나 출근 시간을 뭐 30분 일찍 오는 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건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젊은 세대가. 근데 마침 최근에 90년대생 여러분들이 그 젊은 세대였을 뿐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 특히 90년대생 여러분들이 특이한 세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세대가 특이한 게 아니라 변화된 세상 속에 그들은 당연하게 살아나가는 것뿐이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젊은 사람들이 빨리 적응해가는 것뿐이고 그러지 못한 기성세대와의 충돌 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시는군요. 네. 뭐 적응이 어렵다기보다는 원래 너무도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적응 자체가 네. 원래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빠른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회사라고 하면 회사에서 원칙을 정확히 지켰느냐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감정 대 감정의 싸움으로 변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주말에 갑자기 월요일날 연차 쓰면 되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감정 대 감정 싸움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왜 안 되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시대가 바뀌느냐에 따라 정확히 명확히 정해 놓는다면 네. 싸움이 일어날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도 바뀌잖아요. 네. 그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조금 최근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우리 인국공 사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사실 이 논란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의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전제를 깔자면 제 생각이 이제 젊은 세대의 모든 생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 이전에, 사실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좀 저희랑 좀 달라진 게 뭐였냐면, 이전에는 이제 내가 열심히 못해서 좋은 직장을 못 갖는다 정도의 프레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깨달은 것 같아요. 뭐냐면, 현실은 모두가 열심히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시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젠 저희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얘기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 이것도 나라에서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구조를 바꿔달라. 일부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이것이 찬반 논란하면 사실은 끝이 없는데 저는 반대론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네. 이거에 대해서 논란으로 생각하시는 분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에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 다 이해를 하는데 네. 단지 안타깝게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에서 이걸 진행한 쪽에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이슈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의 인재 채용의 부분이고 우리의 방식의 문제지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이런 공문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뭐 예상을 하더라도 네. 요즘의 세대들은 이제 정직하다, 공정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나 먼저 설명을 하고 그걸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죠.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의도 따윈 중요하지 않거든요. 젊은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의도보다는 사실은 이 의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서 나한테 피해가 안 가는지를 사전에 설명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의는 인정하지만 그 선의보다 중요한 건 그 선의에 따른 올바른 공정한 과정이다. 근데 그 과정에 공정한 과정? 공정한 과정에 대한 오픈이 없었다. 설명이 없었다. 공정한 과정인지 오해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큰 피해라고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궁극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요거 하나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뭐 최근에 나오는 부동산 이슈라든가 다양한 이슈에서 저도 사실은 지금 30대 후반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 끌어 모아서 집을 사거나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었던 세대인데 지금 세대들은 20대들은 그 영혼 자체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 끌어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오해든 아니든 나한테 피해가 간다고 느껴지고 이게 공정하지 않는 뭐 체계든 아니면 결과든 뭐든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젊은이들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분노에 대해서 왜 그러냐, 뭐 이해가 없다, 영혼이 없다라고 비판할 일이 아닌 건 거죠. 영혼이 없군요. 그 친구들은 그게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고요. 네. 그 오해하신 게 영혼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영혼을 끌어모아서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못 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네. 이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갖게 한 거군요. 네, 그중에 가장 좋았던 직장 중에 하나가 이번 인국공이었고 사실은 나중에도 비정규직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좋은 의도로 진행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의도였다는 걸 귀찮더라도 다 얘기해야죠. 아하. 사전에. 지금처럼 이제 언론에서 이슈를 제기했을 때 나중에 이거를 해명하는 것은 사실은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생들한테 맞춰라가 아니라 그게 변화된 세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한 세대의 특징만이 아니라. 만약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저도 화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청년들의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그 청년들의 분노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저 사람들에 이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쓴 이몽택 작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는 좀 기성세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이? 저는 근데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최소한의 밥벌이가 기본이라고 하면 맞는데 대신에 이제 가족이라던가 영원히 간다던가 그런 생각은 애초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비정규직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비정규직이지만 사실은 알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알바는 나중에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쌓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도 사실은 편한 세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전혀 않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직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굉장히 큰 가치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안정성이라보단 이게 최소한의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거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잘리지 않고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제대로 일을 배워서 나중에 어딜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두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수단이 된 거죠. 이 인생의 목표보다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사실 90년대생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일이라는 게 물론 거룩한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한 내 삶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이게 절대적 가치는 저에게도 아니거든요. 그거 역시 시대가 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일이라는 것 자체가 네. 수단이자 목적이 되면 가장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분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이몽택 작가와 함께 우리가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제가 세대 갈등이라고 명명했는데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세대 갈등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